자, 반갑습니다. 강일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세리에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중에 일정들이 좀 타이트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코모 대 레체의 경기입니다. 코모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홈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던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오늘 공격의 핵인 마틴 바투리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니코파스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충분히 메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레체를 상대로는 현재 상대전 3연승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직전 맞대결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가 얻었기 때문에 기대치 높습니다. 자, 레체는 직전 경기 인텔을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비의 핵심인 가스파르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레체가 수비에서 좀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안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요. 최근에 수비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퍼진 부분들도 좀 존재합니다. 기대치 높지 않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뭐 핵심 선수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마틴 바투리나의 자리는 니코파스가 채워줄 수 있고 레체는 채워지지 않는 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모가 유벤투스전 승리로 얻은 자신감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 레체 강했던 상성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여기서는 코모 승이 나오는 게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벌리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자, 벌리는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그렇게까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않은데요. 워드 프라우스의 킥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은 여전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평가할 수는 없고 조금 더 근본적인 포인트를 보자면 벌리가 홈에서는 브랜트포드한테 한 번도 안 졌다. 오늘 홈 어드밴티지 있다. 뭐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과정 자체는 썩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고르 티아그를 중심으로 한 문전압 파괴력은 벌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로니키, 카요데 이런 애들이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오른쪽 수비 라인이 전멸을 했습니다. 좀 포지션에 큰 구멍이 나 있다 보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측면 수비 조직력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모두 결장자가 많지만 중앙 핵심 라인이 무너진 벌리의 타격이 브랜트포드보다는 크다라고 봅니다. 경기 주도 주권과 찬스 메이킹에서 앞서는 브랜트포드의 승리가 일단 우선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다만 브랜트포드가 오늘 경기에서 이 좀 주요 선수들이 좀 빠지게 됐을 때 수비가 아쉬울 수 있고 직전 경기 뭐가 됐든 간에 브라이턴 상대로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 벌리가 또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참고하면은 저는 무승부까지도 좀 눌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이전에 조금 올라왔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경기 내용은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떨어지는 경기력에 비해 승점을 잘 확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웨스트햄을 상대로 상당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 많이 쓴 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올라왔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비기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꽤 나쁘지 않았다. 좀 비운에 가까운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운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마무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리고 웨스트햄이 리그 18위로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져서 경기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경기 내용만 놓고 보자면은 리버풀이 최근에 경기 내용이 안 좋고 웨스트햄은 내용 자체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승부패를 찍을 때는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요 상황에서 리버풀을 안 누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리버풀을 찍고 넘어가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카라바오 상대로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중원의 사령탑인 기마라기스가 빠지면서 이래저래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전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중에 이거 카라바오전을 롯데를 돌렸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선수가 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반전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둔해지고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0대 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팀 전술의 핵심인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빠진 뒤로 지금 사실상 공격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고립되고 있는데요. 뉴캐슬의 수비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지만 지금의 에버턴한테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버턴의 공격력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 전력이 앞서고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뉴캐슬을 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뉴캐슬 역시 계속된 일정으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에버턴이 또 버티는 힘을 보여준다면 이거 무승부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캐슬 승 누르고 무승부까지 눌러야지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취향껏 뭐 눌러주시면 되는 경기인데 에버턴 승 누르기에는 영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즈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수비를 두텁게 한 뒤에 빠른 역습을 노려야 되는데 오늘은 오카포가 결장을 합니다. 결국은 공격에서 매조지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점유율 내주고 버티다가 골 먹히고 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홀란드가 확실히 이렇게 좀 잠그고 있는 팀을 상대로 요즘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런저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결국 최근에 기세가 올라와 있는 것은 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 가담도 충분히 파괴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점유율을 가져가서 상대를 뚫는 능력은 뭐 맨시티가 괴랄할 정도로 잘하는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정 경기라는 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체급 차이가 좀 난다라고 봅니다. 리즈는 뭐 그나마 버티다가 한번 역습으로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오카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격할 힘이 아예 없다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전력과 흐름 모든 뭐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맨시티 승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경기입니다. 인테르 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인테르는 직전 경기 보데글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을 했고 공격의 핵심인 라우타로와 수비의 기둥인 바스토니가 동시에 빠지는 초비상 사태를 맞았습니다. 90분 내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체력도 없어 보이고 최근에는 전술적으로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르가 산시로 요 홈에서는 제노아한테 진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꺾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자, 다음 제노아는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승리 기록하면서 분위기 찾았지만 뭐 이 토리노 상대로 크게 이긴 거를 너무 고평가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분위기가 살았다라고는 해도 과연 제노아의 이번 시즌 퍼포먼스, 최근의 밸런스, 그리고 원정에서의 기대값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번 시즌 내용을 봤을 때 요거를 꺾어낸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노아의 창이 지금 무디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과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인테르가 주중의 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을 했고 경기 내용 자체도 안 좋았고 팀 내 부상자들도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를 같이 눌러서 리스크 해칭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취향껏 뭐 단위를 눌러도 되지만 글쎄요, 저는 두 개 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자, 크레모네세는 직전 경기 AS 로마 상대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팀의 중심 주축 자원들이 이래저래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팀의 주축 자원들을 가용하지 못하다 보니
12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멍해에 지금 멍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근데 문제는 크레모네세가 AC 밀란 상대로 이 쓰나비를 한번 냈었거든요. 이번 시즌 AC 밀란에 첫 패를 크레모네세가 달아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 AC 밀란은 지난 경기 패배로 자존심을 좀 구겼습니다. 무패 기록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걸 파르마한테 졌다? 이게 조금 충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저런 결장 인원들이 있고 원정이라는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비와 공격이 무너진 크레모네세를 상대로 이번 시즌 벌써 한번 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심정적인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이건 심정적인 부분이고 AC 밀란 지금 고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원정 경기에서 크레모네세가 밀란을 잡았다는 거 그리고 상대전에서 뭐 무승부 2번이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 하지만 최근에 크레모네세가 너무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지금 AC 밀란이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서 좀 각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경기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이번 경기는 휴식일이 좀 충분히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AC 밀란 승 단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는데 좀 타이트합니다. 세리에가 끼니까 확실히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절반 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8번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는 브라이턴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자, 브라이턴은 주중에 경기가 없이 브렌트퍼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휴식 푹 쉬고 오늘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자, 지난 경기 완승으로 무승의 고리를 끌어냈고 분위기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전방으로 공을 보내는 실전형 전술로 브렌트퍼드 원정에서 승점을 찾아왔는데 이번 경기도 아마 준비를 잘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페네르바체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중에 이 페네르바체전에서 좀 사고입니다. 로테이션을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넉넉한 리드를 깔끔하게 지켜내지 못했고 이거는 주축 선수들의 피로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번 경기는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했을 때 이런 경기는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이렇게 주중에 일정하고 온 팀들 많은데 과감하게 이거는 반대팀 승을 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축구라는 것이 체력적인 이슈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페네르바체 상대로 이거 막아내는데 에너지를 좀 꽤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정 경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토트넘입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원정에서 1대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승리를 하면서 이기는 법을 좀 찾아왔는데요. 공식전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토트넘을 만났을 때 최근에 좋은 모습을 풀럼이 보여주고 있고 유일한 좀 변수는 지금 윙 자원들의 부상 이탈입니다. 이래저래 좀 빠진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에이스 케빈의 결장이 확정돼 있어서 이거는 풀럼이 약간 결장자들로 인해서 다시 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변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토트넘은 일단 리그 일정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금 처참할 정도로 리그에서 못하고 있는데요. 감독 대행이 새로 왔지만 직전 경기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지금은 스쿼드가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뭘 하려고 해도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팀을 좀 묶어줄 리더십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결론은 토트넘은 현재 지금 본인들의 스쿼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정신력으로 극복할 모멘텀을 찾기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풀럼 승을 좀 과감하게 가볼까 했는데 풀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오늘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결장 인원들이 생기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무승부까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풀럼승 과감하게 눌러놓고 마킹 남으면 올라와서 다시 식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원정에서 0대 1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이런저런 부상 인원들이 발생하면서 조금은 템포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푹 쉬면서 체력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이 뭐가 됐든 최근에 감독 바뀌고 나서 호기세는 상당하고요. 어 네. 그래서 홈에서 기대치 높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지린스키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쉴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맨유 원정을 치러내기 어려울 것이고,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 지린스키 상대 승리하긴 했지만 너무나 약팀들을 상대한 거라서 오늘 맨유하고 붙었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이렇게 일정한 팀들은 이번 회차에서는 무조건 반대 마킹을 좀 해주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를 한결로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뭐 분석대로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최소한으로 무승부까지만 가겠다. 뭐 아까 비슷한 거 좀 있었죠. 그게 아니라면 마킹을 다른 데다 좀 더 쓰고, 뭐 이렇게 주중에 휴식일이 짧은 애들을 그냥 단일 마킹으로 좀 마킹을 간결하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맨유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 사스올로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자,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중 경기 없이 휴식과 훈련을 마쳐서 체력이 100% 충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몇몇 부상 선수가 있지만 활동량이 워낙 많은 팀인데다 이제 익숙한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한다면 요거는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약팀들 상대로 이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꼬박꼬박 모든 경기를 이겨줬다라는 것도 고평가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 아탈란타 원정에서 또 대승을 거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사스올로는 오늘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98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고 4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휴식일이 있긴 하지만 지금 도르트문트전이 완전 멸망전이었기 때문에 체력은 바닥이 난 상태고, 최근에 강팀들하고의 매치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가 저는 뭐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탈란타가 퍼지기 딱 좋을 때다. 자, 그리고 팀의 핵심 공격수인 케텔라이르와 라스파도리가 동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가용 자원들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좀 백업 멤버들이 로테이션을 돌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 아탈란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기본적인 체급은 아탈란타가 앞서지만 이 경기는 쌩쌩한 홈팀과 만신창이 원정팀의 경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스파도리와 테텔라에가 빠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체력과 기세가 앞서는 전 사솔로 한번 눌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홈 어드밴티지까지 생각해서 사솔로 역배를 이번에 처음으로 과감하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아스널 대 첼시입니다. 자, 아스널은 직전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1대 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카가 부상으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아스날 특유의 공격력이 100% 가동될 준비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아스날이 조금 띨띨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토트넘을 이 보약을 한 첩 제대로 먹으면서 휴식기도 제대로 부여받았고 사카도 뛸 수 있다라고 하니 아스날은 고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첼시는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하니 뭐 이스테반, 기텐세, 쿠쿠렐라 등 측면 자원들이 줄 부상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직전 경기 퇴장당했던 포파냐까지 징계로 나설 수 없어서 이번 경기를 치르기에는 전력 누수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첼시가 문제였던 게 수비인데 포파냐까지 빠진다? 요거는 첼시가 과연 버틸 수 있는 수비 구성이 나올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아스날이 기세가 좋고 첼시는 기세가 좋지 않고 퇴장 징계 있고 부상 이슈 있고, 그런데 아스날이 홈에서 첼시 상대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첼시만 빡빡하지 않습니까? 뭐 마킹 합격 가기 위해서 이제 아스날만 누르고 넘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못 누를 만한 마킹은 아닙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3대 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체아담스와 중원의 사령탑인 일칸의 동시 이탈은 지금 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전혀 반등 포인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재라고, 그러니까 결장으로 인해서 반등 포인트를 진짜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이지만 경기를 주도하거나 마무리를 지을 클러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홈 어드밴티지 하나 정도만 얘기할 것 같은데 최근에 공격진의 화력도 화력이지만 뭐 수비 밸런스도 엉망이고 토리노를 고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라치오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이고 경기 내용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하니 결국은 부상 인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스쿼드에 빈틈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번 경기도 결장 자원이 꽤나 있습니다. 뭐 원정에서 뭐 지금 뭐 무승부를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 원정에서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양 팀 다 뭐 좀 결장 인원들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어떤 결과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양 팀 다 승리 모멘텀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라치오가 뭐 1무, 2무, 3무, 4무 최근에 무승부 기세가 상당히 높고 이거는 뭐 득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직접 맞대결은 3대 3이긴 했지만 무승부. 그 전에도 또 무승부. 이건 무승부 찍고 넘어갈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승부 단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AS 로마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AS 로마는 직전 경기 크레모네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들이 좀 넉넉하게 이겼기 때문에 기세가 상당히 좋고 체력적인 여유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펠레그데리니와 크리스탄테를 중심으로 좀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니엘 말렌도 직전 경기는 침묵했지만 분명히 영입 이후에 그 AS 로마의 공격력에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3대 2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연장 혈투 끝에 16강 진출은 하지 못하면서 지금 체력도 나가고 기세도 꺾이고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원정을 이겨내기에는 이번 경기는 또 수비의 핵심인 로카텔리가 결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누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휴식일 타이트하고 원정이고 뭐 심지어 주중에 120분 연장 승부 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유벤투스를 고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예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전술적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유벤투스가 주중 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거를 잃었습니다. 최근에 원정에서 3연패 기록 중인 부분도 분명히 거슬리고 유벤투스 반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일단 8,000원치 마킹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 여러분들이 취향껏 하나 두 개씩 더 눌러주면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이걸 뼈대로 잡고 여러분들이 막 더 추가를 해서 만빵으로 눌러주면은 아마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조금 만족스러운 거는 제 승무패 영상을 보고 이게 참고가 좀 잘 돼서 등수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많이 나와서 좀 뿌듯한 편이긴 한데 이번 회차도 좀 좋은 결과 있으셔서 뭐 인사 정도만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주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